자, 갈 길이 뭐니? 이거 봅시다. 일단은 진도를 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따가 숙제 검사랑 그 여러분 데일리 본 거랑 다 한 번에 검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데일리가 아직 좀 아마 남았을 거예요. 지금 서술형 이거 답지 거의 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일괄적으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바로. 잠깐만요. 제 거가 어딨나? 잠깐만. 이 프린트가 너무 많아갖고 내 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네, 자 11강의 4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첫 문장부터.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절약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절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제성, 절약, 뭔가를 이제 축약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The use of an analogy,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단어를 절약한다는 점에서 이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여기서 비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빗대어서 말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함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함축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implication이라고 해요. 명사로서 암시 또는 함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all that is analogous might seem at first glance. 자, 이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4번이 그 어법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어법이나 서술형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내기 딱 좋거든요. 여기서 어드가 이상한, 기묘한 이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로 시작하고 있잖아 지금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갑자기 as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도 써놨는데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 형용사 보어가 나오고 as의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거든. 이 패턴이 이제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lthough 있죠. although.'의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위와 같은 형태로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를 앞으로 빼면서 날리고 as로 바꿔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요, 이 어드가 보어고 씬이 동사가 돼요. 여기 analogy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비록 이러한 비유가 이상해 보일지라도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At first glance,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suppose, 가정해보자, 대절을 가정해보자, 대신 생략됐고요. You have a piece of cloth. 그러니까 너가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Soaked with water. 그러니까 물에 흠뻑 젖은 그런 천 조각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you might get it. 너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As dry as you can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여기서 그것이 마르게 해야 한다. 여기서의 get은 그냥 하게 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게 하다. 그것이 너가 할 수 있는 한 마르게 해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For one reason or another 그냥 이런저런 이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비유라는 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천 조각의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물에 흠뻑 젖었어. 그래서 이거를 짜내야 돼. 물을 이제 완전 건조시켜야 되고 최대한 빨리 또 건조시켜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서술형으로 내기 단골로 나오는 건데 바로 더 비교급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너가 이 turn 이거를 이제 막 뒤집는 거죠. twist는 막 이렇게 꼬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빨래 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천 조각을요 더 세게 비틀고 꼴수록 the more water 더 많은 물이 you extract from it. 너는 그것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답니다. 더 많은 물을. 그것은 당연히 천 조각이겠죠. 천 조각으로부터 내가 힘을 더 세게 줘야 물이 더 쫙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the drier it gets. 그것이 더 잘 마르게 될 거랍니다. Short of ripping the fabric.
자, 여기서 short of라는 녀석에 대해서 뜻도 써놨는데요. 뭐뭐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ripping the face, rip은 자르는 거거든. 쪼개거나 자르거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천을 잘라내지 않는 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이 더 건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건데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 in a way 어떤 면으로 봤을 때 poetry is just like that. 시도 그것과 같아요. 자, 지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함축, 뭐 이제 단어의 경제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천조가리를 물에 흠뻑 적셔서 얘를 최대한 빨리 건조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최대한 세게 잡고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짜야만 물이 쫙 빠져나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시도 비슷하대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이어서 한번 볼까요? The more you squeeze, 너가 더 많이 짜낼수록 더 많이 짜낸다. 뭐를요? letters, 글자나 words, 단어, adjectives, 형용사, verbs, 동사, nouns, 명사, and so on, 기타 등등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쥐어 짜낼수록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while은 뭐 하면서 여전히 보존하면서요. 뭐를 보존하면서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이니까 의도된 의미를요. 의미의 integrity는 온전성이거든요. 온전성.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성을 여전히 보존한 채로 얘네를 쥐어짜낼수록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그 시가 더 좋아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시라는 문학은요 함축과 비유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함축과 비유적인 표현만 나오잖아.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쥐어짜서 압축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사실 그 문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잘 모르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 그 뭐였지? 무슨 뭐 깃발? 막 이런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운 적 있죠? 예. 그럼 거기에서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무슨 뭐 여기서 뭐 노스텔지어가 상징하는 거 뭐 이거고 뭐 기뽕이 의미하는 거 뭐고 막 그딴 거 배우잖아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20년 먹어. 근데 아무튼간 우리가 그런 시적인 거를 배울 때 전부 다 얘가 함축하고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죠. 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이 의미하는 거 뭐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상징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천조가리를 쥐어 짜갖고 물을 다 이렇게 쫙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긴 문장을 쫙 짜내갖고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걸 다 걸러버리고 딱 압축된 어떤 하나의 단어. 그래서 이게 바로 함축이자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이 시를 쓰는 데 있어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hence 따라서 in poetry 시에서는요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자, less is more는 더 적은 게 더 좋다 라는 이 개념이 applies 적용된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참고로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시에서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 단어가 더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 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단어가 함축과 같은 이런 implication 같은 단어. 자, 이거를 동사형으로 쓰자면은 imply라고 쓸 수 있거든요. imply. 이게 동사로서 뭐 암시하다, 뭐 함축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약간 비슷한 게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한 이 suggest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고요.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유의어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단어인 symbolize 이런 단어도 있겠죠. 심볼이 상징이라는 뜻이니까 symbolize 하면 동사로서 이제 상징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쓸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뭔가 압축하고 함축하고 뭐 비유하고 이런 표현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 즉 단어는 더 적을수록 좋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 글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긴 하지만 주제문조차도 약간 함축적으로 썼거든요.
더 적은 게 좋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렇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은요 대입화학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제, 제목, 뭐 요지, 주장 뭐 이런 것들. 주장으로는 낼만한 게 없고요. 제목, 요지, 주제 이 정도로는 좀 출제하기가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빈칸으로 좀 출제하기도 좋은 부분들이 두 군데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라고 나왔죠. economy. 이 economy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절약성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서 절약성이라는 건 뭡니까? implication을 의미하는 거죠. 암시, 함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economy 부분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고요. 두 번째는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while 이하의 요 preserving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도 빈칸으로 출제할 만합니다. 왜냐면 함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의미의 온전성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니 이 부분도 빈칸으로 출제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았으니 바로 넘어갈게요. 5번 질문 갑시다.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여기 단어 쓴 거. 바로 보겠습니다. Some people seem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seem 뭐뭐해 보인답니다.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그러니까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야.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ic이래요. sociopath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화를 내거나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 마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늘 화가 나 있고 늘 반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For most of us. 자,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it's situational. 그것은 상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위에서 말한 bad attitude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거는 일부 몇 명의 사람은 굉장히 그냥 항상 나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니 뭐 소시오패스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소시오패스인가요?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건애가 아무런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거든. 소시오패스. 네, 아무튼가 아니잖아. 우리 대부분은. 즉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나쁜 태도라는 건 상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화만 내면 그건 소시오패스고요.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왔거나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쳐들고 앉았거나 데일리 테스트를 개떡같이 받거나 상황적이죠. 제가 화를 내는 거. 됐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can be quickly summoned. 자, 빠르게 호출될 수 있대요. when 뭐 할 때, where put 우리가 놓여질 때, in triggering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을 유발하는 것에 놓여져 있을 때랍니다. like driving a car.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려면 자동차 운전하는 걸 보면 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죠. 그렇죠? 상황적인 거잖아. 상황적인 거.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웃기게도요. 저는요. 운전할 때는 저는 별로 화가 안 내요. 진짜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화 안 내요. 욕도 안 합니다. 진짜. 그냥 이 정도?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 나 욕 자체를 원래 잘 안 하고요. 제가 화내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지같이 할 때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it seems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다시피 사람은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 나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요. 근데 이 운전하는 상황이 특히나 어떻다?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고요. 우리의 그런 좀 나쁜 태도가 특히 이 운전하는 상황에 대부분 많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좀 더 이어서 볼게요.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자, 우리가 여기서 behind the wheel을 할 때 뭐 바퀴 뒤에 있을 때 이러지 말고요. 운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had to be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very defensive and territorial 이런 경향이 있대요. defensive 매우 방어적이고요. territorial은 원래 영역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역 보존적인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역 보존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will be had 우리는 행동할 겁니다. much more aggressively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요. than 뭐보다 우리가 그러할 것보다 즉 행동할 것보다 face to face 뭔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territorial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끼어들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운전을 하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운전자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누가 갑자기 콱 하고 껴드는 그런 경우가 가장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이 테리토리얼의 의미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내 자동차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 앞쪽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도 나온 건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앞차와 나와 이 사이 간격 있잖아요. 이만큼의 간격 여기를요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공간을 요 공간을 territorial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적인 여기가 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와갖고 이렇게 싹 껴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내 영역을 침범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실제 연구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운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은 내 차가 이렇게 있고 앞차가 이렇게 있고 앞차가 이렇게 있고 쳐봐. 그러면은 옆에 있던 차가 이렇게 껴들어. 내 차 앞에 껴들어. 그럼 열받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에 껴들잖아. 그럼 안 열받아. 진짜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근데 나도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 근데 실제로 심리상은 어떻다? 이 내 앞에 껴드는 것 자체가 내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방어적이고 영역 보전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 영역에 침범을 당하면은 굉장히 빡이 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Road rage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랍니다. 자, 그러면은 로드는 길거리고 rage가 분노거든요. 그럼 길거리 분노겠죠. 즉 쉽게 말하면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즉 운전 중에 화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운전 중 화내는 거는요. 모두에게 너무나 흔한 반응이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To trivial events. trivial, 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사소한 사건에 대한 너무나 흔한 반응이에요. Like being caught up in traffic. 이 be caught off 보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끼어들기 당하는 거예요. 끼어들기 당하다. 됐죠? 그래서 교통 흐름에서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는 그냥 너무나 흔한 반응이래. 누구나 그렇다고. 누구나 그렇다고. 막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와도 열받을 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It turns out. 자, 여기서의 it은 그냥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해석 없고요. turn out은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뭐뭐임으로 밝혀지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뭐임으로 드러나냐면 that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are more likely to take. 자,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근데 take 뒤에 time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시간이 걸리다. 그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드러난대요. 자, 뭐 하는데? Leaving a parking lot. 주차장을 떠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뭐 한다면? With this someone.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면요. Waiting for our spot. 우리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누군가가 기다리는 거를 본다면 주차장을 떠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자리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야. 주차장이 막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근데 여기 딱 빈 공간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가 만약에 내 차야.
요 부분이 내 차야. 난 이제 주차장에서 나갈 거야.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가 한 대 싹 기다리고 있어. 너 이제 나갈 거지? 너 이제 나갈 거지? 나 여기서 기다린다. 깜빡이 켜놓고 깜빡 하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나가자마자 이 차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고 여기다 대면 되잖아. 근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테리토리얼하다고요. 여기가 내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가자마자 얘가 여기다 대는 게 꼴리기 싫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좀 괜히 막 이것도 막 건드려보고. 솔직히 저도 좀 있어요. 괜히 기분 나빠. 괜히. 아니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내 자리라고 뭐 찜해놓은 것도 아닌데. 전에 제가 그 에버랜드를 한번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야. 차가 너무 많았어.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차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게 보였어. 그래갖고 내가 딱 타면서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 딱 내가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얘가 쓱 들어오는 거야. 나랑 눈 마주쳤어, 운전자랑. 그래서 안 나가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그 운전자를 보면서 쟤 뭔가 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이러면 아니 방금 전에 주차한 건가? 아니 나가려고 하는 건가? 약간 이제 그 눈치 싸움이 있어요. 그 운전자들. 나를 이렇게 쓱 봐. 나는 그냥 딴청했죠. 아유 막 괜히 막 안전벨트 풀고 막 잠깐만 와이프한테 잠깐만 한 다음에 막 이러고 괜히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쭉 가더라고. 갔네? 하고 이제 바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되게 해주면 되잖아. 이게 왜 거기에서 심술보가 터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주차장을 떠나는데 왜? 내 자리를 지키려고. 이해되죠? 내 양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If the other driver, 자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honks where flashes his light. 자 honk 경적을 빵 하거나 flash 그 전조등 깜빡깜빡 이렇게 하이빔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운전자로서요 싸우자는 소리예요. 이건 싸우자는 소리입니다. 빵 하이빔 막 이렇게 눌러 깜빡깜빡깜빡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차 세우고 이제 나가서 이제 파이트 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나올까? We will take even longer.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시간을 끌 거랍니다. 그래? 뭐 계속 빵빵해봐. 안 가면 그만이야. 뭐 네가 불만이면 네가 옆으로 가든가.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도 가끔 했어요.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자, 이것이 수동적 공격성의 훌륭한 예시랍니다.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했잖아요. 왜 수동적이라 했을까? 내가 뭐 대놓고 싸운 건 아니잖아. 그 상대방이랑, 그렇지? 근데 괜히 그냥 이제 상대 좀 불탕 먹이려고. 어디 한번 엿 먹어봐. 이제 주차장에서 안 나가. 뒤에서 막 빵빵거려. 뭐 빵빵 거리든가 말든가. 나는 뭐 천천히 갈 거니까. 응, 해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수동적인 공격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The anonymity and isolatio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anonymity는 익명성이고요. isolation은 단절이거든요. 익명성과 단절이래요. 여러분, 저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익명성.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죠. 단절. 됐나요? 그래서 익명성과 단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자, 그러면 이 움직이는 상자 안에서, 즉 자동차 안에서 come with ing 하면은요, 뭐뭐 하는 것의 결과로 있게 되다. 아래 뜻을 써놨죠. 그래서 움직이는 상자 안에 있는 것의 결과로 있게 되는 익명성과 단절은요,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뭘 허락하냐? to do things, 어떤 일들을 하게 허용한대요. 어떤 일들을?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우리가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대고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차피 나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용감해진다고 해야 되나?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쪽 차에 마동석이 타고 있어. 뭔 상관이야? 뭐 차 내려서 싸울 거야? 아니야. 나 그냥 가면 그만이야. 익명성, 단절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평소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문장에 나왔죠? 익명성과 단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주제로 잡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됐나요? 자,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주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출제하기가 좋은 게 역시나 데이터학으로 출제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만 보고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어쨌든 그 최종적인 이유가 되는 거잖아. 왜 사람들이 평소보다 운전할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이 글을 데이터학으로 내기도 좋고 주제, 제목, 묘지 이런 것들 또는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내기도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장 삽입으로 출제할 만한 것도 있는데 문장 삽입으로 만약 출제할 거라면은 요 부분을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습니다. 요 문장.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삽입보다는 대입항류나 주제 제목 묘지나 아니면 요약으로 내기가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하고 시작 할게요. 6번 하고. 자, 피었죠? 뭐야, 언제 일어났어? 와씨, 그냥 번쩍번쩍하네. 지금 안 일어났는데 지금 계속 졸던데. 아니 그냥 한 말이야. 안 일어났어. 야, 이러다가 다 서서 수업 듣겠다. 이거 뭐지? 스탠딩 쇼냐? 뭐냐? 아유, 맨날 졸고 한다. 네? 자, 6번 볼게요. 첫 문장이 짧네.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is simple. 자, 시장 논리는 단순하대요. 지금 딱 첫 문장 읽었을 때 뭐 시장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죠. 뭐. 소재가 벌써 나왔네. 겁나 기네요. 네 줄이야, 네 줄. 이 한 문장입니다. 겁나 길죠. 자, 보겠습니다. Businesses, 기업은 decide, 결심한답니다. 결정한대요. 투부정사 이하를 결정을 하는데요. 자, 투부정사가 여기까지입니다. To sell, 팔기로 결심합니다.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상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싹 다 판매하기로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할 것이랍니다. 이 will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동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see. 그죠? 요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If they are rational. 만약에 그들이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추구할 겁니다. The most efficient means.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할 거예요. Of realizing that profit. 여기서의 realize는 깨닫다가 아니고요. 실현시키다거든요. 실현시키다. 그래서 그 수익을 실현시킨다. 됐어요? 그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수익을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할 겁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함으로써? by purchasing materials.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값싸게 구매함으로써. 두 번째, employing new technology. employ는요,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뭐 할 때? It increases productivity. 그 신기술이 생산성을 증가시켜 준다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세 번째, seeking lower wages. wage가 임금이거든요. 임금, 월급 주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함으로써 뭐 하면서 to produce more at less cost.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추구한대요. 또 마지막 네 번째, 마케팅함으로써. 마케팅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죠. To increase demand for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홍보함으로써.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건을 팔려고 한답니다. 자, 문장이 되게 길었는데 별거 없어요. 앞에서 말한 시장 논리가 단순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여러분이 기업에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이 이익을 많이 볼까요? 니네가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은요, 일단 생산을 해야겠고요, 판매를 해야 됩니다. 맞죠? 생산과 판매를 하는데
이 생산과 판매를 전부 다 담당하는 게 인건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으로서 보자면요. 일단은 생산이 많이 될수록 좋죠. 당연히. 생산이 많이 될수록 좋아요. 근데 이 재료비는 어때야 돼요? 재료비는 싸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재료비가 싸면서 생산이 많이 될 만한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만약에 재료비는 겁나 싸. 근데 기술력이 없어서 다 손으로 노가다 뛰어야 돼. 인건비 겁나 많이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판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홍보도 적절히 잘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여기에서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면은 최고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갖고 이거를 만약에 다 충족할 수 있다면 뭡니까? 기업은 돈 겁나 많이 버는 거죠. 됐어? 결국에 요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시장 논리란 결국 무엇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얘네가 정말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한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전부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 이미지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어쨌든 간 이익이 된다. 됐어요?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시장 논리의 최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수익과 성장이에요. 수익과 성장. 됐어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Because investors demand a return. 투자자들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냐? On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당연히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투자냐?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자, 리턴보다, 그러니까 수익보다 더 큰 그런 리턴을 이거 잠깐만. 관계대명사 요렇게 돼야 돼요. 잘못 나왔네요. 요거 화살표 좀 수정하세요.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So from alternative places. 대안의 장소잖아.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소는요. 투자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처. 그럼 대안의 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To park their money. 여기서 park라는 거는 원래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차한다는 건 뭡니까? 차를 특정 장소에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주차한다는 거는 돈을 한 곳에 묻어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짱박아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들의 돈을 좀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는 다른 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grows from quarter to quarter. 여기서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보통 분기로 나누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이 쿼터라는 게 한 분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 분기. 그럼 한 분기에서 한 분기로니까 매 분기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최대 주주라던가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자기의 돈을 묻어두는 대안 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그들의 투자로부터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성장이 필수적이라고요. 투자자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계속 일정한 성장 속도로 가고 있다고 계속 일정하다고 쳐볼게요. 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어떤 이제 보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그럼 투자자들은 불만이 생기고 뭐야 이거 나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럼 나 됐어 나 이제 투자 안 해.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장도 필수적이라는 거야. 성장도. 그러니까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만을 따진다면요. 반짝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것도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시장 논리가 간단하다고 했는데 시장 논리는 결국 뭐다?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이다. 결국 이거예요.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이다. 자, 이어서
failure to maximize profit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s.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실패하는 거래요. 또는요, 더 성장하는 데에 실패하는 거랍니다. 너의 경쟁자보다요. 됐어요? 그럼 방금 전에 말한 핵심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수익을 내는 거, 성장하는 거.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성장을 더 못해요. 내 경쟁 기업보다. 그런 게 begins a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한다는데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뭐냐? That puts a firm out of business. firm은 회사란 뜻이고요. 회사를 둔답니다. 어디에? 기업 바깥으로 둔다라고 했어요. 직역을 하자면. 즉 무슨 말입니까?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If it doesn't reverse the trend. 만약에 그 회사가 그 트렌드를 뒤집지 못한다면, 그 경향을 뒤집지 못한다는 거는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경쟁 상대보다 더 지금 성장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뒤집는다는 건 뭐야? 수익을 낸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자보다 더 성장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회사가 결국에는 out of business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망하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한 말도 똑같습니다. 수익과 성장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이어서 보자면 what you produce. 너가 만드는 것 또는 the quality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품질이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중요하지 않대.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profit and growth meet expectations. 수익과 성장이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한 중요하지 않답니다. 다시 수익과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 한 네가 만드는 거나 그 품질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원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학원에다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겁나 큰 대형학원이야. 막 학생이 한 5만 명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막 거기를 이제 다녀본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보기를 막 수업 별로예요. 선생님도 별로고요. 막 자료도 별로고 다 암기만 시킵니다. 막 이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다닌 학생이 겁나 많아. 막 5만 명 막 이렇게 막 다녀.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 이유가. 그러면 그 학원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그 성장도 계속하고 있다고. 재원생이 계속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생산하는 것, 즉 내가 자료를 뭘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자료를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드느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선 그렇다고요. 시장 논리에서.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나는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학원에 재원생이 10명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야.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진짜 끝판왕급으로 여러분한테 막 잘해줘. 막 수업도 막 겁나 잘해주고 자료도 진짜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 막 자료 엄청나게 고퀄로 주고 니네가 막 다 1등급 받아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죄다 엄청난 만족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재원생이 안 들어. 니네가 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야? 시장 논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시장 논리에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다? 수익과 성장이다. 됐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가 되고요. 따라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장이 좀 짧은데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근데 마지막 문장만 보고도 역시나 이 글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A 파악류로 역시나 또 출제하기 좋습니다.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어차피 여기는 또 어법이 안 나오는 지문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A 파악 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강까지 마무리하고요. 시간 딱 45분 됐으니 잠시 쉬었다가 14강 마지막 강을 이어서